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코에니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아이들 모발 이거 털로 스트레스 검사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제공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나름 되게 신경을 쓴 게 보이더라고요. 좀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에 좀 더 민감한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DF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 보러 가볼까요? 슝슝. 네, PDF로 넘어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PDF를 보내주셨어요. 건강검진 결과서라고 이렇게 크게 보내주셨고, 검사 일단은 7월 27일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에 간단한 정보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저희 마리 사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마리의 스트레스 수치 분석입니다. 마리 모발 속 스트레스 누적 상황인데요. 다행히 50%가 안 넘었어요. 48%. 스트레스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없으니까 요만큼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의 위치는 여기 보통 평균이에요. 딱 평균. 평균에서 살짝 아래인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높지 않아서 다행이고, 제가 행복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행복지수는 51로 보통이라고 하네요. 0에서부터 100까지 기준으로 상세히 구분이 되는데 딱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 10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 지수, 아까 48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8로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라고 하네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네요. 여기 40에서 50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 그래서 이제는 다음은 요렇게 요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석 결과 페이지를 확인해 스트레스 관리에 3개월 단위로 추가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종합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잘하고 있어요와 조금만 더 관심을이 있어요. 사료는 제가 사진을 따로 보내드렸고요. 사료는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환경도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책 정도는 조금만 더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 이상행동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네요. 배변 상태는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똥거 좀 너무 잘 싸요. 그래서 관심 케어 봐볼게요. 마리의 체중은 8.4kg 정도로 평균 체중 5kg에서 8kg 위에 비해 약 0.4kg 정도 더 나가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살짝 필요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마리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도 잘 해주어서 중성화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선 논해라고 할 수 있네요. 다음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BCS를 다소 비만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평균보다 조금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작게 태어난 거에 비해서 사실 몸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시 나온 사진을 뒤 양옆 사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털이 자라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내드리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안 보냈고, 짖는 행동이 개선되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요. 마리가 살짝 짖는 행동이 조금 문제 행동으로 있어서 그것만 잘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종합 결과에서 이제 강아지가 먹고 있는, 저희 마리가 먹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먹고 있어요. 요거예요. 할인 펫푸드 더리얼 그레인프리 크런치 닭고기, 요 사료를 먹고 있고, 요 사료의 성분과 권장량 이렇게까지 다 해서 보내주셨네요. 성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에너지 이렇게까지 다 있고, 그래서 24%, 14%, 9%, 4%. 상기 성분의 권장량은 조단백 24%, 조지방 12%, 조회분 7%, 조섬유 5%, 에너지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해주셨어요.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함량이 권장량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이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조섬유 함량이 권장량을 만족하지 못한대요. 이 조섬유가 권장량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요거가 들어가 있는
좀 더 좋은 사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닭고기, 병아리콩, 완두콩이 들어간 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닭고기는 어디에 좋고 병아리콩은 어디에 좋고 완두콩은 어디에 좋은지 이렇게 딱 써주셨네요. 자, 그 다음 조단백 함량이 24% 이상, 주지방 함량이 14% 이상입니다. 조지방 함량이 2% 높으나 크게 몸에 지장을 줄 수치는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자, 그 다음 200g 정도 급여해주시고 계시고 적당량을 잘 주고 계십니다. 다만 간식류는 아이를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사실 저희 집 아이가 간식을 조금 많이 먹긴 해요. 간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간식을 다 체크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간식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가공 간식과 적희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중국산 제품은 좋게 만들었다고 광고가 되어 있어도 생산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위생적이지 않으므로 권장드리진 않는다고 해요. 그다음 동결 건조의 경우 재료를 절단해서 바로 냉동 건조를 해서 가공 시간이 짧아 변형되거나 손상될 확률은 낮대요. 근데 이제 기호성이 되게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연의 맛이 나서 훈련 혹은 아이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야채는 당근, 오이, 단호박, 브로콜리 등 주어도 되지만 적정한 양과 급여 방법을 지켜 급여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는 거겠죠. 과일도 이게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아이한테 과일을 급여할 때도 씨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껍질도 웬만하면 다 제거해서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씨가 있는 과일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 다이어트를 위해 간식을 끊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말이 간식 끊어야겠네요. 또 넘어가서 환경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은 이제 예방접종을 생후 6개월 이전에 모두 완료 다 했고, 이제 1, 2년 단위로 제가 예방접종을 한다고 지난번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딱히 크게 건강에 지장은 없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크게 건강에 지장 없다만 예방 차원에서 권고 드린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심장사상충 또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받는 것만 보아 사상충 및 기타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딱 여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책을 일주일 중에 주 2, 3회 나간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그 산책 횟수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산책을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1회 오래 나가는 것보다 여러 번 자주 나가는 게 아이한테 좋다고 하니까요. 낮에 너무 더우면은 저희 집 강아지는 털이 많아서 너무 밖에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 해가 지고 난 후에 짧게라도 산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아이가 분리불안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분리불안의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에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지 보호자께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 분리불안 증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요 세 개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분리불안 증세가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리불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보호자와 떨어지는 순간과 떨어진 후 짖고 낑낑거림이 심해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외출 시 캔넬 안에 아이를 넣어놓고 외출.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집안에서 방문을 닫았을 경우 문을 긁거나 벽지를 뜯거나 문을 긁기는 해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자세한 상담 문의를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소리 만감증이 있으므로 백색 소음이나 라디오 등을 틀어주시는 걸 추천한대요. 그래서 다음부터 외출할 때 집에 아무도 없다면 백색 소음과 라디오 같은 그런 거를 한번 틀어서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는 아이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산책 횟수를 더 늘려주시는 건 권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조금 의외였어요. 오히려 보호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진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같이 오래 있어야 분리불안 증세가 좀 사그라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해결 방법으로 아이가 스스로 혼자 편하게 있을 공간 하우스 혹은 캔넬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혼자 있는 방법 교육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리를 데리고
12월쯤에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캔넬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캔넬을 타야 되니까. 밥그릇 및 물의 잦은 교환, 세척은 제가 잘하고 계신 일입니다. 제가 계속 세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음수량 체크가 어려우므로 물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원래 겨울에는 정수기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그냥 물그릇을 사용해요. 여름에 정수기를 쓰면 약간 물때같이 자주 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그릇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담배 냄새 등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은 아이 수명 단축에 40%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저희 아빠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의 원인으로 빠른 건강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흡연하실 경우 밖에서 해결하여 아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빠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이도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가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아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건강입니다. 자, 건강. 하루에 소변 2회에서 4회면 정상적인 횟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비뇨기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으나 지금은 굉장히 정상적인 횟수입니다. 그리고 수분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그릇을 사용하길 권장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물그릇, 밥그릇 주 1회 세척해 주시면 좋다고 해요. 음수량은 하루 400에서 5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한번 해야겠네요. 다음 배변 활동 2, 4회 정상 횟수입니다. 배변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똥이 너무 질거나 그러지도 않고 괜찮아요. 아주 예쁘게 응가를 싸고 있습니다. 그냥 구강관리. 제가 진짜 구강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애기가 칫솔 거부해요. 네, 칫솔을 거부해서 요즘엔 손에 끼는 꺼즈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이를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꺼즈를 사놨는데 거기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양치에 조금 더 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치아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드린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리가 이제 7살, 8살이 되는 해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피부질환, 피부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욕 후 털을 완벽하게 말려서 건조시키거나 매일 빗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일단 털은 굉장히 바싹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모라서 털이 잘 안 마르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급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시계를 청결하게 관리해줘야 피부 관련도 잘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안구질환은 병세가 진행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치료를 한다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안구 관련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붓거나 충혈되지 않았는지, 눈을 잘 못 뜨거나 비비지 않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음에 행동 가볼게요. 마리가 엄청 저를 핥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마리 엄청 핥아요. 이거는 반가움과 즐거움, 애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겁이 너무 많아요. 저희 아이가. 겁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억지로 적응시키려고 하면 더욱 예민해진다고 하네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저희 강아지가 외부에 사람이 들어오면 엄청 짖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강아지를 지켜주고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적응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성이 저는 5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고 저와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님과 간단한 훈련을 어떤 것을 하는지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이제 간단한 훈련을 한다고 제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료를 제가 따로 보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손 앉아 훈련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기다려, 그다음에 돌아, 뭐 입, 손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처음 노출되는 환경에 낯가리는 것은 강아지들 모두 당연하다. 그다음에 새로 만나거나 오래 만난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거리를 두어 살짝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제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낯가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강아지가 낯을 가리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면서 접한 몇몇의 경험들이 강아지에게 공포와 예민함이라는 감정으로 덮여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산책하는 거나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실천하거나 강아지 스스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우스 캣네 자신의 보금자리 훈련을 통해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시면 쓸데없이 짖는 습관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꼭 해야 되겠어요. 다음, 대부분의 모든 보호자들에게 소유욕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집착, 공격, 불안증, 낑낑거림이 심하지 않다 하면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네요. 저희 집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는. 그래서 반려견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인종 소리에 엄청 짖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는 현관문 근처에는 항상 백색 소음이나 라디오 소리 등 조용한 집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외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소리에 둔감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초인종 소리와 도어락 소리, 노크 소리 이거를 싹 다 녹음을 해놨어요. 이제 훈련을 조금 해보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 짖거나 싫어한다면 외부인 들어왔을 때 강아지가 없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하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에 손님이 오시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한번 행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헛짖음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짖는 행동이 너무 심하다면 캔넬 교육이나 사회성 길러주시는 거 큰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아지에게 문은 흥미로운 장소래요. 짖거나 흥분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집에 와 짖는다면 먼저 아이의 텐션을 다운시키기 위해 현관에서 먼 곳에 앉아를 권하고 잘한다면 간식으로 보상도 해줍니다. 요거를 내가 그저께 해봤거든요. 잘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차후에 개선될 확률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적인 스트레스 단계는 짖는 행동 개선, 하우스 및 훈련, 캔넬 훈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짖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 수치를 이렇게 레인지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수치는 여기 지금 딱 스트레스 호르몬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평균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여기라고 하네요. 그래도 평균보다는 여기 보시면 평균보다는 살짝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추가사항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분석 과정을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털 채취하고 배송 완료하고 털 세척 건조하고 분석 결과 도출하고 결과지 전송해서 저희 아이가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아이의 행복 수치는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온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고 좀 그랬었는데 모든 결과들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지수만 조금 더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료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과 이제 뭐 스트레스, 그 다음 이것저것 뭐 다른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엔이 앞으로도 저는 가끔 주기적으로도 한 번씩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저는 저희 아이를 조금 더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많이도 안녕.